아침 8시 37분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됐나요? 원래 저번 학기부터는, 그러니까 저번 전반기 학기에는 아침 수업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번 학기 들어서는 아침 수업이 2개로 바뀌었습니다. 9시 수업이고요. 오디오 수업입니다. 오디오 수업.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가고 있고요. 아침에 약간 구름이 껴서 비 올 것 같더니 지금은 또 괜찮네요. 오늘 비 예보가 점심때 있었는데 그 비가 아침에 내려서 끝난 건지, 바닥을 보니까 비 내리는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잠깐 구름 꼈다가 맑아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공사 중이고요. 아침에 딱 집에서 나오니까 동남아에서 맡을 수 있는 덥고 습한 공기가 딱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기분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요. 캐나다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냄새인데, 그런 냄새가 저를 반겨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덥고요. 제가 오늘 학교는 추우니까 또 어제 입었던 이 청 자켓을, 청 남방을 입었는데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뭔 얘기를 하면서 가볼까요? 저희 이제 학기가 벌써 7월 중순 넘어갔고요. 다음 주면은 가을 학기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강 신청이 거의 다 다가왔다는 거는 이번 학기도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고, 체감적으로는 1학기 때보다 훨씬 한 2배로 빨리 지나갔어요. 저희보다 한 학기 앞서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같은 3학기로 이제 통합이 될 텐데, 그런 지점에서 수강 신청이 어떻게 열릴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각각 다른 학기로 지내던 학생들이 한 학기에 모이니까 당연히 수업도 2배로 개설될 거고, 그러다 보면 벌써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한테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또 엇갈려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놓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막 섞이면 또 거기서 또 나름 잘하는 애들을 찾고, 그 애들한테 또 나를 어필하고, 또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할 건데, 문제는 이제 3학기 때부터 시작되는 캡스톤 준비 과정에서 딱 팀이 짜여지면 이제 그게 4학기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멤버들을 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아니면 그냥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왜냐면 저는 아직 감독의 포지션을 할지 아니면 카메라 포지션을 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또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면서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차피 도서관 들려서 노트북을 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노트북을 빌려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네. 점심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뭔가를 하려면 노트북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노트북 빌립시다. 일단은 이번 학기 반학기도 이제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기로 보면 4분의 1 남았습니다. 15주에서 이제 4분의 1이니까 한 4주 정도 남았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크게 찍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업 광고냐 공익 광고냐 하는 30초짜리 광고를 찍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주얼 이펙트, VFX라고 합니다. 비주얼 이펙트. 이 이펙트를 왜 FX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VFX, 사운드 이펙트는 SFX. 그래서 FX는 이제 특수효과라는 뜻인데, 어쨌든 비주얼 이펙트 수업 시간에 이 30초짜리 광고보다 더 길게 30초에서 2분 사이에 어떤 짧은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되, 거기에 이제 학기 중에 배웠던 비주얼 이펙트 기술을 다 넣어서 만드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덕션 2개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광고는 30초짜리든 15초짜리든 되게 큰 프로덕션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프로덕션 하나를 해야 되고, 비주얼 이펙트는 찍는 것도 찍는 건데 나중에 이제 후반 작업이 관건이라 빨리 찍고 후반 작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 과정에서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저만큼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그래서 이건 둘 다 그룹 프로젝트고, 당연히 프로덕션이니까 크루들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냐 공익 광고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상업 광고를 생각하고 있어요. 공익 광고랑 상업 광고 샘플을 좀 보여주셨는데 30초짜리 대부분이 이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왜냐면 예산도 없고, 아예 예산 빵원이고, 가용한 건 이제 저희가 섭외하면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있고, 스튜디오, 장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2-3컷 안에 이제 끝냈던 것 같아요. 2-3컷 안에 끝냈고, 공익 광고도 하나 봤는데 그거는 완전 한 컷으로 그냥 끝냈어요. 한 컷. 그냥 병원 같은 데서 고민형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의 그냥 그 고민형 시점으로 주민하면서 뭐 교통사고는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캠페인 타이틀을 이제 이야기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이디어 승부예요. 제가 언뜻 다른 친구들 광고 찍었던 거 보면 진짜 무슨 TV 프로페셔널 광고처럼 찍으려고 시도한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교수님이 찍어서 보여준 딱딱딱 이거 몇 개 찍어서 보여준 건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찍었던 게 아니고 되게 재기 넘치고 아이디어 넘치는 그런 것들 위주로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 수업의 목표는 아이디어다. 잘 찍는 것보다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2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이제 세트를 짓거나 뭐 분위기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하는 그 주제 자체를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영상학과, 영화학과 친구들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로 골랐습니다. 하나는 둘 다 비슷한데요. 하나는 이제
편집 AI, 요즘에 AI로 영상도 이제 막 만들고 이러는데, 편집만 해주는 AI, 가상의 이제 AI죠. 없는 건데 있다고 치고, 근데 되게 빠른 속도로 원하는 편집을 해주는 AI를 광고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기만 하면 그냥 클릭, 생성하고 편집 클릭만 하면 진짜 한순간에 편집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적으로 보여주냐, 광고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슬로우 모션을 가는 건데, 슬로우 모션, 클릭하는 순간 다른 친구들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천천히. 그래서 클릭한 친구가 이렇게 팔짱을 끼는 그 사이에 컴퓨터 화면은 막 바뀌어서 편집을 자기 혼자 막 하고, 땡 하는 순간, 한 1, 2초 되는 순간에 땡, 완료. 그래서 엄청 빠른 편집 AI가 탄생했다, 뭐 이런 광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집만이 아니고 이제 영상 전반을, 심지어 이제 타이핑도 안 해도 돼요. 말로만 하면 영상을 다 만들어주는 그런 AI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컨셉이 뭐냐면, 한 이제 학생이 세트에 앉아가지고 말만 해요. 와, 여기 남자 한 명, 여기 또 남자 한 명, 그럼 탁탁 생기는 거예요, 세트에. 그리고 각도도 약간 이렇게 돌리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세트가 이렇게 쭉 돌아가고, 이렇게 줌인하면 싹싹 줌인해서 투샷이 딱 되고, 조명하면 딱딱 조명 떨어지고, 그리고 대사, 자기 목소리 대사하면 배우들이 입을 뻥긋뻥긋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이제 거기 계속 이제 그 손짓을 하던 그 친구가 오케이, 좋아,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게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거는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었고, 얘가 이제 말로만 하면 다 이게 생성이 되는 생성형 AI였다 라는 이제 그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둘 다 AI에 관련된 거지만 그 안을 가지고 만들 거고, 그러니까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다른 친구들 아이디어도 막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 괜찮은 거를 이제 골라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팀을 짤 거예요. 제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제 주변으로 이제 팀이 짜여지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사실 뭐 상업 광고 할 때 뭘 해도 저는 제가 딱 찍을 게 이제 예상이 되고, 사실은 저 혼자서 찍어도 다 찍을 수 있고, 저 혼자 나중에 편집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크루는 필요하죠. 그래서 그 크루들이 누구냐를 좀 제가 이렇게 받아야겠지만, 그때 크루는 그냥 평범할 것 같아요. 안 해봤던 친구들 위주로 하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VFX인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후반 작업이 중요하고, 뭐 비율로 따지면 후반 작업을 70%, 촬영을 한 25%, 프리 프로덕션을 한 5%, 이렇게 이제 비율을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VFX를 저 혼자 다 하면 하긴 하는데, 팀원이 예를 들어서 4명인데 VFX를 저 혼자 다 한다? 나머지 3명은, 그 수업 자체가 VFX 수업인데 나머지 3명은 뭘 안 한다? 뭘 맡겨놔도 제가 다 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너무 이중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은 저랑 거의 비슷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섭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수업에서 저만큼 이제 하는 친구가 있는지를 이제 좀 봤고, 또 기술도 기술인데
이 수업을 얼마나 재밌게 참여하고 있느냐를 봤고, 그래서 저랑 같이 안 해봤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이제 영상 만든 것들을 보면 결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어제 이제 메일을 보냈죠. 야, 나 너랑 나중에 팀 짜면 너랑 하고 싶은데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봐줘. 보냈더니 이제 아침에 좋지, 아직 팀 짜기 전이지만 우리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해보자. 거기까지는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VFX 아이디어를 좀 만든 다음에 내고 누구 걸로 할지를 이제 정해서 하고, 나머지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촬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요, 제가 그 VFX 수업 때 제 옆에 꼭 앉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쪽 분야 일을 전혀 안 해본 이제 친구여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못하고 있으면 하나하나 이제 마우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서 제 모니터도 보고 제 실력을 아니까 이 숙제가 나오고 이제 어제 저한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거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까지 하는 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건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숙제고, 그 중에 낸 것 중에 이제 발표를 해보고, 혹은 거기서 맞는 애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그룹을 짜서 이제 만드는 게 최종 숙제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것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룹 숙제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러면 자기가 나랑 하면 내가 아이디어도 내고 만드는 것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결과도 좋고 편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하는 건 다 개별 숙제야. 그래서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같이 하면 역할이 없어요. 촬영을 할 수도 없고, VFX는 당연히 더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 뭐 촬영 때 이제 도와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뭐 짐을 옮기거나 뭐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심지어 어떤 수준이냐면, 붐 마이크라고 이렇게 긴 막대기 끝에 이제 마이크가 있는 게 있어요. 예능 같은 거 보면 막 거기 털 보송보송 달린 그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되게 가벼워요, 사실은. 다 해봤자 5kg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촬영할 때 그 친구한테 시켰더니 진짜 한 2분? 3분 들고 있고, 막 그러고 나서 막 어깨가 아프다느니, 자기는 이제 뭐 오늘 뭐 운동을 다 했다느니 막 이런 식인 친구여서 좀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조금 제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친구한테는 저는 이제 넌지시 너도 아이디어 좋은 거 내봐. 그러면 네가 감독으로서 다른 친구들이 너 거를 같이 만들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굿럭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친구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숙제가 그렇게 2개가 있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노트북 빌렸고요. 갔다 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업 끝났고요. 오늘 목요일 4시 11분입니다. 일주일 수업 원래 끝났고, 이제 내일 금토일 이렇게 3일 수업이 없는데, 내일 보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수업 들으러 가야 됩니다. 뭐 원래는 뭐 이제 발표 수업, 발표 과제를 하는 수업으로 이제 보강을 잡으셨다가, 또 애들이 교양 수업 있고 이런 스케줄을 고려를 하지 못하시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애들이 그때 교양 수업 있어요, 뭐 있어요 막. 그래서 뒤늦게 내일은 그냥 보강인데 그냥 중요하지 않은 수업이니 안 와도 상관없다, 그리고 발표 과제는 다음 주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호호 그냥 웃고 말았죠.
이제 뭔가를 이제 PPT를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제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 전 영상에서 제가 상업 광고 아이디어를 쭉 말씀드렸는데 2가지였죠. 다시 잠깐 정리하면, 하나는 생성형 AI, 말만 하면 다 되는 AI라 말로 탁탁 하면은 착착 세트에 탁탁 생기는 그런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샥 돌리기도 하고, 알고 보니 그게 컴퓨터 화면이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 거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엄청 빠른 편집 AI, 그걸 광고할 건데 슬로우 모션으로 쫙 보여주고 그만큼 빨리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생각해보면 이거 2개 다 어떤 특수 효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상업 광고 아이디어로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저기 그 비주얼 이펙트 그걸로 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뭐 그린 스크린에서 찍어야 되고 약간 특수 효과도 사용해야 되고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분산해 놓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 비주얼 이펙트 과제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현실적인 저의 아이디어는 히어로입니다. 약간 히어로. 어떤 히어로냐면 약간 영화 점퍼 아세요?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히어로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하는 모습을 특수 효과로 착착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밀의 문 같은 거예요. 비밀의 문. 그래서 비밀의 문을 열면 완전 다른 곳으로 이제 통하는 그런 문을 발견했다,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저기 투명도가 낮아지는 그런 어떤 기술을 발견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투명도를 낮추는 그런 특수 효과를 쓰는 거죠. 이 3가지 아이디어와 아까 이제 상업 광고 아이디어 중에 하나, 이렇게 4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비주얼적으로 투명도를 조절한다? 이거는 좀 비주얼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당장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내야 되는데 하나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계속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장면들은 있어요. 그거 하나로 엮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으시면 아니 뭐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감독들이 다 이런 파편화된 장면들을 잘 연결하는 작업을 뭐 카페에 앉아서 하든 뭐 집에서 하든 걸어다니면서 하든 할 거예요.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 엮어서 만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촬영이나 이런 접근이 어렵지 않아야 돼요. 너무 이게 공을 들여가지고 많이 해야 되면 사실 나오는 결과물에 비해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랄까, 비밀의 문 같은 거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왜냐면 그 학교 스튜디오에 문이 하나 있거든요. 세트가 지을 수 있는 세트 중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그린 스크린 앞에서 찍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합성을 한다, 이런 느낌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죠. 혹은 어떤 특수한 뭐 동그란 되게 심플한 장치를 문 옆에 부착하고 돌리면 그렇게 갈 수 있다거나 뭐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이제 필요하죠. 아니면 그냥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손에 이렇게 힘을 쭉 주면 막 여기가 뭐 열이 난다거나 연기가 나서 그걸 자꾸 돌리면 그 문은 저기 다른 데로 통하는 문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린 스크린도 사용하게 되고 어떤 합성도 사용하게 되고 이런 움직임 같은 것도, 트래킹 하는 것도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까. 문에 대한 어떤 효과들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힘을 꽉 엄청 주고 탁 열었는데 외계 행성인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문이 닫히면 그 문은 없어진다고 생각돼야 되는데 열 문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그 구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문만으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간결하게 줄여야겠지만 결국 골은 마지막에 뭔가 실수를 해서 외계 행성에 갇힌다, 이제 이게 골로 가야겠죠.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효과들.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이제 아이폰인데 그 투명한 뭐 그런 약간의 투명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패드를 가져서 손이 이제 비친다든지 하는 약간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이디어는 많고 그걸 같이 구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촬영도 같이 열심히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뭐 배우가 나와서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럼 보죠. 뭐 또 배우들은 일정을 또 맞춰야 되니 쉽진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갈등이 또 필요하다. 이런 짧은 거에도 어떤 갈등이 필요하다. 15초짜리 광고에도 갈등이 있는데 최소한 3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이 영상에는 갈등이 필요하다. 어떤 갈등? 문을 이제 열려고 하는데 그거를 거기서 배워야 된다?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원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처음 딱 손에 힘을 주고, 왠진 모르지만 손에 힘을 줘봤더니 연기가 나더라. 그 상태로 문을 열었더니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
그래서 큰 문이든 작은 문이든 열어봤더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그래서 힘을 더 주면 줄수록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그냥 옆방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기 공원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는 엄청 힘을 주고 문이 탁 열었더니 어디 화성 같은 데로 떨어지는 거죠.